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진 책임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책감이 없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과거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적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은 건물을 9층 또 다른 건물을 짓으시다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아빠의 월급보다 많아지자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덕분에 어려움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관계도 원만해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큰 상처 없이 자라왔어요. 친구들과 다툼이나 문제가 생겨도 금방 화를 풀었죠. 그래서인지 다른 아이들도 저를 많이 존경했고 인기도 꽤 있었어요. 부모님은 성적까지 고쳐하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날 성적이 나아지는 친구들을 보니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없었고 특출난 재능도 없었어요. 어떤 직업을 택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미래에 무엇을 하든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도 그만두고 친구들이 시간표를 짜서 공부하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제게 맞는 계획을 찾게 되었어요. 그동안 체계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었죠.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도 올랐고 전에는 지겹기만 했던 공부가 재미있어지기도 했어요. 또 대구도 잘 나오니까 제가 제 일을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성적을 올리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유지했어요.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도 가게 되었고요.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것은 없었기 때문에 성적에 맞춰 경제학과에 갔어요. 그랬는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영이가 나중에 아빠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아빠가 경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물어볼 게 많아서 정말 잘했어. 너무 고생했어.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며 용돈을 넉넉히 주시고 선물도 사주셨어요. 엄마도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전공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있게 되었으니 정말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세무 자격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한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찾아보니 공부할 것이 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책을 사서 조금씩 공부하다가 영화도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죠. 취직도 4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되었어요. 아빠의 조언대로 자산운용사 시험을 보았고 두 곳에서나 합격했어요. 그 중에서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아빠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장과의 다른 점을 책으로만 배웠던 것들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하는 일에는 차이도 있었어요. 저에게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현장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려웠어요. 엄마의 회사 업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는 내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회사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노력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1년도 안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빠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빠도 저한테 실망을 하신 건지 참과는 다르게 제게 대하는 태도가 섬세하게 달라졌어요. 제가 프리하게 있자 엄마는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셨죠. 아빠가 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안 맞으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언제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공부나 직업을 택하라고 했어? 아빠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을 하는 거 어떠냐고 하셨는데 네가 갚고 부동산 자산을 운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얼른 다른 일을 알아보았어요. 회사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기업에 지원서를 넣는 건 두렵다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회계 업무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잘 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학원에서 일은 할 만했고 강의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깍듯이 제 강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기분이 괜찮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제게 배우는 제 많은 학생이었어요. 제보다 5살이 많은데도 저에게 강사님이라고 하며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상해서 위로를 받을 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조금 어른스러워 보이고 숫자에 약한 것도 색다른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하고만 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외로워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자라서 고등학교 때는 학원도 못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잘 못 먹었고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과 여행도 못 다녀봤어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너처럼 사내들을 보면 괜히 축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느라 여행을 별로 못 갔거든요. 길을 굽히지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앞으로는 저랑 여행도 다니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싶어요. 너무 짠한 거면서도 제가 가진 걸 다 내어주더라도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사람이요. 집에서는 많이 놀랐겠지만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진작에 말했어야 하지만 엄마는 애니가 만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여기에 저 선자리도 물어봤더라고 말이야. 그래도 뭐 네가 좋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아빤 너만 잘 살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남자가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중이라 부모님께 혹시라도 반대하실까봐 걱정을 했지만 별 말씀 안 하셔서 한결같이 놓았어요. 대학 진학 때 제 결정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항상 한결같았죠. 남자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상대가 안쪽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면 더 불편하거나 여기 굳이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반대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날부셔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어느 좋은 봄날에 여자와 남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신안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시어머니랑 모르는 남자가 함께 있는 거였어요. 왔어? 안 그래도 언제 오나 하고 있었다. 내가 제 5호 와이프를 진작에 봤어야 하는데 그 체면이 뭔지 참. 그 얘기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인사하면 되지. 너희 봐서 처해. 처낸 조용히 남편을 불러서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데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엄마랑 같이 살게 된 분이에요. 삼아버지는 거지인데 당신도 바쁘고 장모님과 장인어르신도 바쁘실 텐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민감할 것 같아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귀뜸하게 더 주실 줄 알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신혼여행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사오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당신 나랑 엄마랑 산다고 돈만 있었잖아.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해주는 남편을 보니 놀라서 마음이 풀렸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란 네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게 좀 쑥스러워서 말이야. 예, 좀 해줘. 어머니, 재원 씨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날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격증을 따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반 사무직이지만 진급 기회가 생기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해서 봉급도 더 받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성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험도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나는 그동안 시험에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안 된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내가 일을 하면서 경험해보고 싶어. 그러면 굳이 시험을 안 봐도 될 것 같아. 재무 상태는 당신이 체크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글쎄,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사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좀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지만 남편이 여러 차례 부탁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것도 그럴 거지.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시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보장도 없었고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좀 미리 시작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으론 자금이 부족했어. 그래서 제가 들어둔 적금과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주신 비상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기로 했어. 요약, 남편에게 돈을 털어서 PC방을 열게 된 여성은 처음에는 성공을 거뒀으나 경쟁이 치열해져 수입이 줄어들고 남편은 돈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정, 남편에게 돈을 털어서 PC방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너무 감사하고 대학가에 위치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손님들도 많이 왔고 제법 잘 되었어요. 하지만 곧 주변에 PC방이 생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수입이 더 이상 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돈을 잃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졌어요. 몇 차례에 걸쳐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도 했죠. 생각해본 결과 PC방은 대단히 잘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알아보니까 동대문에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게 PC방보다 더 잘 벌 것 같아서 난 자신 있어요. 이때도 똑같이 PC방을 운영할 때처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너한테는 말했잖아. 자꾸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한 가지 꾸준히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거야. 내가 꼭 성공시킬 거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도와주라고 부탁할 테니까. 이렇게 간곡히 말할 거야. 그러나 저는 다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때는 저도 돈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빌려야 했어요. 부모님이 남편이 사업하신다고 하셔서 두말 않고 돈을 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께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해줘. 나는 어떻게든 갚을 거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걱정은 안 해도 돼. 요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친정 부모님은 혹시라도 차와 남편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게 잘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몇 차례 더 돈을 빌려야 했죠. 남편이 예상보다 초기 자금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처음 약속한 대로 돈을 갚기 위해 학원 강의도 더 열심히 했고 강의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자리가 잡히질 않았어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산도 계속 초과되고 돈이 좀 더 필요한데 한 번만 더 해줄 수 없을까요? 나도 염치 없는 것을 알지만 부탁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나도 정말 힘들어.
더는 어렵다고. 이제 나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당신이 좀 해결해봐 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축을 찾은 것을 보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또 돈을 해줘야 했더군요. 하지만 친정아빠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물 부지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안 떨어져서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줬거든요. 남편이 사업하러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길 바랐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런 사이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서영아는 허특한처럼 아버지를 잊고 있다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함께 장외시장에서 펑펑 울면서도 이상하게도 스택 식구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도 통화가 되지 않아서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들어온 흔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보니 마침 외출을 하려는 시부모님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빨간 립스틱으로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계시고 시아버지도 전과는 다르게 부티가 나는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M2의 우리 아버지라고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엊그제 도전을 왔었던 얘기 아니었어요.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일하는 아줌마에게 들었는데 우리도 급한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중요한 약속이 있던 것은 죽은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산 사람들은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이 끝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나중에 사업하거나 해자나 이렇게 바빠서 연락이 안 되었겠죠.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집에서 자라는 거지만 내가 함께 있는 게 맞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몰라.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들께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장인어른이었거든. 내 아버지 어디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 이해해주세요. 지금 너가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너희 집에서 돈 조급히 쓴다는 거 알아서 왜 그러는 거니? 너희 친정이 핀털터리 대해로 펼쳐지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도 부재 중이면서 대접받고 싶은 거니 그런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남편을 만나야 할지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장에서는 엄마만 둘이, 집 앞에서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늦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을 생각하면서 돌아왔다. 그것도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옆에 다른 여자까지 태워왔다.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가 슬쩍 사라졌다.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문자와 전화를 남겼는데 왜 못 들었어? 일이 너무 바빠서 미처 신경을 쓸 틈이 없었어. 지금 준비하고 나가면 되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다. 차 옆에서 여자는 누구야? 외제 승용차는 뭐고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라고 할 때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며 물었다. 거래처의 분이시며 사업상 필요한 일이라서 장을 타고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것을 따지는 정신이 있어?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로만 그러시지 않아요. 소금처럼 양심이 밝은 분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고는 문을 확쾅 닫고 들어가셨다. 계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오시지 않았답니다.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백시장으로 돌아온 나는 분노를 참으며 있었어요. 엄마도 아무 말 없이 계셨죠. 장을 마치고 엄마는 남은 재산을 정리했어요. 갚아야 할 것은 갚고 남겨야 할 것은 남기고 저와 함께 사는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피부와 개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어야,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쪽이 기울면 피곤해져 너 벌써 남편한테 찬소리도 했다며 사업하는 아만다는 사람한테 저 여자 뭐냐고 하고 그게 할 소리는 아니에요. 눈이 바쁘게 말 안 해도 되겠죠? 제어를 차리고 끝내고 너도 새 출발해라라며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를 떴고 남편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자. 당신이 오해해서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한 거 내가 더는 문제 삼지 않을게. 그걸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면 예의를 지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라면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줬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당신이 우리 집에서 돈을 가져간 상황에 대해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제 집에서 돈을 가져가서 쓴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일 가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왔다가 남편한테 드렸다는 증거도 없죠. 대출을 받을 때도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으니 어느 가구에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속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잘 믿어서 이렇게 악용당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조용히 앉아있자 남편이 봉투를 내 얼굴에 던지고 떠나갔어요. 그래도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그대로 있는다면 화병이 생길 것 같아서 여관방을 하루 빌려 밤새 통곡했어요. 너무 분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아무튼 엄마와 함께 살아야 했기에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학원에 나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엄마도 보험 설계사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어려운 게 많을 텐데도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대로 자지 못해도 밤늦게까지 일하더라도 매달 이자와 빚을 갚으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이 돼요. 엄마와 나 이해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 굶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겠니? 그래서 오히려 나를 격려해 주셨어요. 1년 동안 엄마와 나 함께 억지로 버틴 것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때 어느 날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땅을 샀던 곳이었는데 돈이 안 돼서 엄마가 팔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개발 회사와 얘기를 잘하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은행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살펴봤다가 제가 일할 때 팀장으로 임명되어 연결이 되었어요. 마침 좋은 일이었어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 그 회사를 조사하고 있을 때 그분의 말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곳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정말 팀장님이 말한 대로 그 회사가 부지를 매입해 고안해보고 있었어요. 결국 엄마 낸 회사의 땅과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100억 가까운 액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큰 선물을 주시고 가셨네요. 우리 딸이 그것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고마워요, 소영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떼알기라도 했는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미안해서 죽겠어. 네가 나쁜 것은 아니야. 속은 것들이 나쁜 거지. 정말 고생 많았다. 아내와 엄마,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마워라며 엄마와 부둥켜 울었어요. 자금은 청산하고 사후에 건물을 한 채 마련했어요. 집의 평수도 넓혀서 이사를 갔았어요. 팀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다른 개발 지역에도 조금 투자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은 안정을 되찾았고 엄마는 일을 그만두고 푹 쉬면서 그동안 약해진 몸을 채우려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소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나 봐. 미안하다. 다시 받아주실래? 나는 1년 동안 많이 변했어. 그렇게 불쌍한 척을 하면 무조건 믿으려 하고 예전에는 바보처럼 착하게 받아주던 내가 아니야. 지금 이런 당신의 행동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집에 돈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나서 이런 걸 하는 거야?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며 변했어. 학원에서 가르쳤던 분이 우리 집에서 원하던 얘기를 들었다가 저에게 얘기해줘서 이미 알고 있었어. 정말 뻔뻔하고 양심이 없네. 우리 집이 크다고 당신의 부모님과는 어떻게 지냈을까? 아빠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날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또 돈이 떨어진다는 건 몰랐어. 앞에서 싹 바꾼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썼는지를 까먹은 것 같아. 진짜 미안해서 한 번만 봐줘. 계속 이러면 경찰을 불러야 할 거야. 어디쯤에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 좀 당해보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가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남자 어머니가 찾아와서 소양 아아가 우리가 정말로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걸 몰랐었어. 부자는 망해도 3대는 사가 되는데 내가 너무 가도 평가를 저평가했다. 다시 잘 지내보자.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잖아. 아니요. 저한테 뭐가 좋은 건지 모르는데요. 그쪽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당신과 같은 천박한 집안 하구보다 더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다시 빌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서운했겠지요. 미안해. 그래서 내 마음 탓이라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한 분도 손대지 않고 좋아요. 당신들은 우리 돈을 번 돈이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증거가 없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종류의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사과할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와, 정말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나의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망설이게 되네요. 소문을 퍼뜨리려 하자 그들은 어차피 면상을 바꾸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셋이 아버지는 단지 혼인신고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같이 10년이 된 남자라는 남편 애니였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친척들 중에서 할 일은 다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대 때 겪은 일을 통해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믿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시댁과는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고 저는 5년 후에 좋은 남자와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예쁜 아들과 딸도 두었고 춘장 엄마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잘 물 때를 날은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꺼내니 다시 눈물이 쏟아지네요. 긴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도 참고 지내시면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내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대한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